통합당의 상임위 거부로 여당만 계속해서 이틀째 단독 국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 여야의 대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여정발 북풍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더군요. 맞습니다. 김여정발 북풍. 통합당이 이럴 때 이제 정부 여당이 그동안 얼마나 엉망을 해왔으면 이러냐라고 공격할 거리는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국회는 나가 있단 말이냐. 국회로 맞습니다. 들어와야지. 좀 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비판을 해야죠. 예. 야당 입장에서 또 대안도 내야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국회 내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하. 예를 들어 국방이라든가 외통이라든가 지금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장관들을 불러놓고 지금 아까 박지원 전 의원하고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이 원로 그룹에서도 자 이게 너무 관료주의가 작동해서 대통령의 의지와 다른 부처별 제대로 이 어떤 남북 정상 선언이 이행되지 못했던 것 아니냐. 그 이제 통일부 장관은 지금 사의까지 밝힌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국회 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조목조목 그것도 체계적으로 다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회는 공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당만 지금 국회에서 일단 6개의 상임위만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서 야당의 지금 부존재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뭐 급하니까 네. 야당 통합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들을 다 꾸려가지고 거기서 계속 뭐 외교든 통일이든 안보든 논의는 하겠다 이렇게는 나왔습니다만은 끝까지 갖고 있는 보관은 뭘까요? 몇 개라도 일단 끝내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은 에이 다 가져 하면서 길게 한번 저항을 가져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관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법사위 싸움이 벌어졌던 거죠. 예. 법사위는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 그런데 결국은 다수당인 집권 여당이 이거는 이제 주도해서 지난 15일 월요일 밤에 이 법사위를 정했고 6개 상임위를 정한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쨌든 졌잖아요. 예. 근데 여대 야소 상황에서 질 거라는 건 예상됐던 거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합당을 뺀 상태에서라도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 직권으로라도 배분할 것이다. 예상됐던 건데 저는 이게 8일에 있을 수도 있었던 일이고 지난주 12일에 있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박병석 이제 의장은 명분을 사흘 더 줘서 15일이 됐는데 합의는 결렬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감행됐을 일이에요. 며칠 더 줬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아마 이 선출은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통합당 입장에서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법사위를 뺏겼다. 그럼 그 다음 플랜 B는 뭘 요구할 것인가? 만약에 예결이나 뭐 국토위도 뺏겼다. 그럼 플랜 C는 뭐냐? 시나리오 베이스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원내 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퇴를 표명하고 지금 이 칩거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진도를 뺄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지금 어찌 보면은 리더를 상실한 통합당의 의총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데 시간이 가고 있어요. 지금 이중고가 우리나라에 닥쳤습니다. 코로나19도 전시 체제를 선언한 상황인데 지금 실제로 이게 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중 전시 체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할 텐데 뭔가 빨리 보관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통합당도 그 근거를 갖다 한번 제시를 해야 되는데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 52% 정도의 맞습니다. 국민의 응답자 중에 52% 정도는 그래 여당이 잘 밀고 나갔다 이렇게 답을 해서 좀 난감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민주당이 잘했다 이런 여론이 지금 과반이 넘어버린 거죠. 이게 15일 밤에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16일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52%가 넘는 국민들은 민주당이 잘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주 낮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30여 %만 잘못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국민 중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독선적으로 한 건 잘못했다 하더라도 통합당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물어보면 저는 더 여론조사가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이건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 일하는 국회여야 한다. 그럼 이 통합당이 제1야당이 국회에 안 나온다면 이거 여당만으로라도 일을 해라. 지금 세비는 이게 시시각각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시간과 비용이 아깝다. 국회의원들은 일해야 한다. 사실 얼마 전 총선에서 국민들의 머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민들의 뜻을 따라줘야 하는데 통합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103석의 의석을 만들어준 지지 유권자들. 이들의 뜻도 소중하다. 그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우선 전체 국민들의 여론을 보고
그리고 이제 지지층의 이 입장을 의회에서 민의의 전당은 의회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 내에서 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통합당에서 뭐 국방하고 외통위 네. 정도는 가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하태경 의원은 국방 외통의 정보위원회도 우리가 좀 들어가서 활동해야 네.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면 여당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독재처럼 나갔습니다. 충분히 국민한테 알린 다음에 네. 못 이기는 척 들어가서 몇 네. 개는 맡아야죠. 맞습니다. 예. 만약에 최악의 경우로 이번 주 후반, 뭐 내일 모레면 금요일입니다만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다면 협상은 하겠으나 오래 기다리진 않겠다. 이게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이니까 예. 19일 경에라도 독자적으로 18개 원구성을 다 해버리면 지금 문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그러면 야당은 명분은 생겨요. 자, 그럼 모두 다 여당이 독주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라. 우리는 비판 역할만 하겠다. 근데 그것도 어디서 해야 되냐면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여대 야소 국면에서 야당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국민 여론을 등에 업는 거예요. 예. 그럼 여론을 등에 업기 위해선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발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민주당이 이 야당일 때 심지어 7, 80년대 독재 상황에서 그 아주 거대 이 여당에게 짓눌려 있을 때는 무엇으로 투쟁을 했는가? 발언으로 했거든요. 의회에서의 발언으로 예. 이렇게 신문에 실리고 방송으로 나가고 국민들이 호응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여론전에서 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대안을 내야 하고 또 이 새로운 해법을 내야 하고 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예. 여당보다 더 좋은 컨텐츠를 계속 정책적으로 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간다면 통합당이 20대와 달라졌다. 이런 평가와 함께 아주 예리한 지점들을 파고들어야 하는데 지금 장 외에서 관전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장제원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 이 같은 통합당의 의원 내에서 크게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오히려 일탈적 발언들을 한다. 너무 실리만 챙기자고 하는 발언은 여당에게 말리는 것이다. 이런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기류로는 통합당은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충청도 어느 절에 가 계신다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걸 예. 봐야 되는데 네. 돌아오지 않겠죠? 돌아오겠죠. 그래요? 예, 근데 돌아는 오겠죠. 이번 주에 며칠 내에 돌아오진 않을 겁니다. 아하. 이번 주말은 넘길 것으로 관측이 되고 아하. 18개 상임위를 여당이 다 독자적으로 짜게 되면 그 다음에 돌아올 것으로 보는데 예. 문제는 지금 사퇴 의지는 번복되지 않고 있어요. 안 될 거다. 의총에서 재신임은 했는데 그렇다면 원내대표를 다시 맡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내대표를 겸할 수는 없고 없죠. 수석부 대표가 뭔가 대행을 하든지 맞습니다. 그건 뭐 통합당이 고민할 문제입니다만은 이번 주 안에 어떻게든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